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등의 중심지입니다. 약 2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주변 대도시권까지 포함하면 약 12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대도시입니다. 파리는 기원전 3세기경 켈트족에 의해 세워졌으며 로마 제국 시기에는 루테티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파리에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주요 명소가 많은데요. 유럽의 주요 금융지 중 하나이며 패션, 관광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무슨 올림픽 뒷이야기가 있는지, 한국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의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중심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한국문화 체험존 코리아 하우스는 에펠탑 인근에 메종드라 시미에서 열리는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선수단을 지원하고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매 올림픽 때마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올림픽에서 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역대급 최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과히 폭발적인데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특별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고 국립발레단은 프랑스에서 한국 발레의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코리아 하우스 대극장에서는 클래식 발레와 국악이 어우러진 창작 공연이 진행되어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됐습니다. 이기훈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 쇼와 백수린, 윤고은 작가,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나르 미니의 작가와의 문학 대담 등 흥미로운 북 콘서트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하이브와 협력하여 K-팝 가수들이 방문한 주요 관광 명소와 문화관광 행사를 소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과 협업하여 도예 전시를 열어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수요가 과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줄이 너무 길게 서 있기도 해서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2,000명이 방문을 하고 그 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방문객을 2,0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예약도 순식간에 마감이 돼버리고, 많은 사태에 한류의 인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주최 측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현지에서도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와 흥행을 주목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파리 올림픽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문한 한국 팬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과 공연들, 그리고 K-팝 등을 충분히 즐기며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한 프랑스 기자는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바로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코리아 하우스의 광경을 설명해 볼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메종드 라시미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국 전통문화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마치 한국을 파리로 옮겨온 듯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한 홍보관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4별자리에 맞는 관광지였습니다. 강릉, 부산, 전주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부스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보령 머드 축제를 추천받았는데 다음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중심부로 들어서자 다양한 한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식 뷔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떡볶이, 만두, 주먹밥 등 다양한 한식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유빈 선수와 김예지 선수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그야말로 별미였습니다. 프랑스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맛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CJ그룹과는 K-팝, K-콘텐츠,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예능까지 K-컬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죠. 또 포토이즘 존에서는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K-팝 아이돌,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존에서는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니 마치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 참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존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주요 결과와 연역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역사와 성과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자 한국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재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만두를 맛보며 시원한 카스 맥주 한 잔을 마시니 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경기가 상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만난 프랑스인 대학생 클레어는 한국어학과 학생으로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별자리에 맞는 관광지와 포토박스를 가장 재미있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비고 시장에서 맛본 떡볶이와 만두, 주먹밥 등이 정말 맛있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또 다른 한국학과 대학생 피에르도 전통문화존에서 전시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복과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응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중심부에서 열린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문화체험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 쌍방향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포츠, 예술, 전통문화, 관광,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외 예술가, 작가, 선수와 팬들 간의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리아 하우스 개관을 통해 세계 문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코리아 하우스는 프랑스 현지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리올림픽은 실수 연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한테만 무례를 한 것일까요? 128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와 수상에서 진행된 이 개회식은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레피블리크 포퓰레르 데모크라티크 드 코레, 영어로 데모크래틱 피펄즈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라고 언급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즉각 항의하였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 파리올림픽 공식 SNS에는 각국 선수단의 입장 사진이 게시되었는데요. 한국 선수단의 사진에서는 태극기가 흐릿하게 찍혔습니다. 또한 펜싱 남자 사부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표기한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IOC 공식 SNS에서는 태권도를 유도로 잘못 소개하는 어이없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개막식에서 튀르키예 선수단을 튀니지 팀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남수단과 푸에르토리코의 남자 농구 경기에서는 남수단 국가 연주 시간에 수단 국가가 흘러나와 선수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주최 측이 실수를 인지하고 올바른 국가를 틀기까지 3분이나 걸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자 평영 100m 8강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마카레나 세바요스 선수가 등장할 때 대형 스크린에 중국 국기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방송국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로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시상식에서 프랑스의 은메달 국기가 동메달을 딴 튀르키예의 국기보다 낮게 올라가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서 오륜기가 반대로 개항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실수들은 파리올림픽의 준비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각국 선수들은 자국의 국기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 연주를 들으며 경기에 임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선수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들은 더욱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파리올림픽은 이번 실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2024년 파리올림픽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순간을 남겼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궁에서는 임시연 선수가 여자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김우신 선수는 3개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의 양궁 강국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대웅과 심재영 선수는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펜싱에서는 오상욱 선수가 남자 플레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여자 사부르 단체전에서는 김지연, 윤지수, 최수연, 서지연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또한 안창림 선수는 유도 남자 73kg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유도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이소희와 신승찬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체조에서는 양학선 선수가 남자 철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수영 여자 200m 저병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투지와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그들의 기량과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듯 파리올림픽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또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